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님 모시고 알트코인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이 훈풍의 영향이 미칠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혹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음으로써 이제 시장에 있는 자본이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 투자 서비스에서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역할들을 하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주목을 받으니까 시장의 자본들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들었던 거는 2019년도에 이제 뉴욕에 있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거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세션이 엄청 많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019년도 전후로 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그때 스타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18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클이라는 회사의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때 2018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즈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난립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뒤에 거의 잠잠해졌었잖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명확히 다른 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규제에 대한 명확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프레임워크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좀 느낌이 확실히 드는 시기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구 페이스북, 현 메타가 사실 리브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범용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맞아요. 미 정부를 비롯해서 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이제 공격으로 결국 그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무산됐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 사실 초안을 만들어준 거나 진배 없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그대로인 데 그 규제 프레임이 바뀌면서 이 어떤 이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국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게 그 개별 국가의 통화 주권이 굉장히 위협받을 거다. 대부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개별 국가로 들어와서 일반 국민들이나 개인들이 쓰게 되는 꼴과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2019년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고 사실 그 우려 때문에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우려가 지금 없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려는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해서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도록 지금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게 당장 급해졌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때 그 기초 자산을 이제 미 국채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포인트니까. 근데 2019년도로 돌아가 보면 페이스북은 그 기초 자산을 미 국채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 있는 주요 통화들, 뭐 달러,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 주요 통화들을 이제 바스켓 형태로 모아서 기초 자산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변화한 부분이고 미국의 상황이 그때와 지금 좀 변한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어떤 우려나 이런 포인트들은 똑같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제 송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또 이제 관련된 자산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알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또 새롭게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는 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크립토 시장,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2,2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이더리움 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디지털 자산에 보면 다양한 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 있잖아요.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제 크립토 서비스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거래가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플랫폼의 유동성을 증가해주게 하는 거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 2차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위에 올라온 2차 어플리케이션들 우리가 보통 이제 디앱이라고 부르죠.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부르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알트코인들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흐름이 넘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막 가격이 급등해서 뭐 예를 그쵸. 들자면 카카오페이가 이번 달만 들어서도 148% 이상 뭐 급등하고 뭐 이런 테마주 형식으로 묶이는데 혹시 테마 코인은 좀 없을까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은데. 테마 코인이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이게 이슈다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 막 변동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고 가격이 1달러에 패깅된 또는 뭐 원화에 패깅된 이제 그런 이제 통화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투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외환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그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격의 상승을 노리는 것들은 어떤 포인트가 좋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고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트론이라는 플랫폼에서 되게 많이 발행을 해요. 그다음에 USDC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되게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제가 아까 2,2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인 재무장관인 이제 스콧 베센트는 이 시장이 얼마까지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냐면 2년 내에 2조 달러, 10배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향후 2030년대 초반까지 4조 달러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10배, 20배가 증가하는 이것을 담을 플랫폼이 어디냐, 어떤 블록체인이 제일 많이 올라가냐를 보고 그 블록체인에 코인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때 그 플랫폼 토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가스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럴 경우에 뭐 특정 플랫폼이 좋다라고 하시고 이제 어떤 국내 플랫폼도 이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정해진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제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가장 많이 펼쳐져 있고 이제 가장 많이 탈중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가장 좋긴 하죠. 실제로 지금 뭐 USDT나 USDC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거의 50% 이상을 거의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도 아마 이더리움을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파일을 누가 이렇게 차지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트론도 있고 뭐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아발란치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나머지 파일을 먹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건데 이제 국내에도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뭐 아시는 거죠. 카이아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뭐 위믹스도 있고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간다라고 하니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니 이런 프로젝트들도 자기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약간 작은 이제 국내에 있는 플랫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초기에는 이더리움부터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위믹스라든가 이제 뭐 클레이튼이라든가 핀시아를 가져서 이제 카이아로 넘어간 국내 투자자분들의 상심의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네. 과열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만큼 파급 효과랑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좀 있지 않나
라는 거고 플랫폼은 아마 그렇게 이제 글로벌한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해서 투자를 할 때도 너무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NFT 열풍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열풍에서 잠시 막 급등했다가 다시 폭락해버린 형태의 좀 그런 과거 사례들도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크립토에서 이 시장의 어떤 붐을 일으켰던 테마들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게 ICO였고 2021년도에는 NFT 메타버스였잖아요. 근데 ICO일 때는 뭐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상장사들이 ICO를 한 건 아니라서 어떤 주가랑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NFT가 트렌드가 되면서 뭔가 메타버스와 NFT 키워드를 하나씩 단 이제 상장사들이 주가들이 막 폭등하고 테마주처럼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딱 나오면서 비슷한 일들이 이제 주시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페이나 어떤 간편 결제나 향후에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막 가격 급등하고 막 이런 것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글로벌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략에 그렇게 오랫동안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어떤 실제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들어갔다. 보통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열이 돼서 이런 시기에 잘못 투자를 했을 때 많이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기는 조금 침착하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반드시 올 시장이고 굉장히 큰 시장이 될 텐데 거기에 너무 이제 어떤 테마주 성격의 자산들을 너무 빠르게 급하게 투자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거의 그런 케이스 대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좀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자면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산업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할 때 좀 참고해야 될 중요 지표, 기준들이 있으면 좀 투자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요? 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관련해서? 코인이 아니라도 뭐 알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조금 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전문가의 고견이 아닐까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제 생각은 좀 있는데요. 이 시장이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발전해 갈 거냐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알트코인에 있어서 많은 투자 실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할 때 오히려 계속 더 조심해라, 오히려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 투자에서는 오히려 가치 저장의 수단인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더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디에 가장 효과적인 그 이제 효과를 낼 거냐, 효능감을 가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킬러 앱이 비트코인입니다. 그거는 이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이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로 퍼진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게 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자산을 토큰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눈앞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고 하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화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제3자 없이도 토큰화된 자산을 누구한테나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시장도 보면 이런 이제 자산을 토큰화한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에 이 토큰이 어떤 가치에 연동이 좀 되겠죠. 이런 건강한 자산들이 사실 많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치가 떨어지는 밈코인과 같은 그냥 정말 재미로 하게 되는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어떤 암호화폐들이 플랫폼 내에 잔뜩 이렇게 깔려 있는 게 과거의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토큰화가 돼서 이 암호화폐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이럴 때부터 본격적인 유즈 케이스들이 또 시장의 성장들이 만들어 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중점으로 봐서
이제 그런 자산의 토큰화를 잘하는 어떤 플랫폼 인프라, 기업 이런 쪽으로 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이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특정 암호화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쪽으로 더 기대를 하셨겠지만 그런 쪽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자산의 토큰화를 많이 할 그런 플랫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그 USDC를 발행했던 서클에서 연방 신탁은행을 설립하고 또 네. JP 모건에서 JPMD와 같은 형태의 코큰도 발행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국내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죠.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비중이 되게 크고 이미 미국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도화해서 가겠다라고 이미 방향을 잡은 이상 이제 한국에서도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이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하나의 대안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대응이죠. 빠른 대응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아예 막지 않는 한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을 좀 준비해야 되고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섞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퍼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이제 메인 이제 대장이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특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미국의 법안으로 보면 그 기초 자산을 이제 미 국채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담보로. 그리고 또는 이제 달러나.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미 국채가 또 가장 신뢰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기초 자산의 지금 조건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한국 국채일 수도 있죠. 한국 국채로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미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두 개가 있으면 아마 시장에서는 미 국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근데 미 국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강한 자산일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을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이 뭐 부채 문제도 해결 못 하고 있고 또 미국이 뭐 이미 그 우리 러시아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달러 기반 자산들 동결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 국채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미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마 시장에서는 미 국채만 다 100%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아마 비트코인과 같은 미 국채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산. 물론 이 포인트에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와 같은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의 자산이 아주 궁극의 최고의 담보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바스켓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기초 자산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더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의 담보 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의 일부분들을 계속 차지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결국 대부분 암호화폐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겠죠. 그렇게 좀 이제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미 국채의 어떤 장기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향후에 비트코인 수요를 이제 크게 창출할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어떤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트렌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몇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오늘 쭉 많이 얘기를 나눈 주제죠. 중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시장이 커질 거다. 그게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중간에 얘기했던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토큰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가장 테스트되고 있는 게 미 국채를 토큰화 지금 한 케이스들이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미 국채를 토큰화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지금 개인들이 막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만, 뭐 달러의 토큰화도 이제 하나의 저거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비축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요즘에 크게 많이 등장을 안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채굴. 이 채굴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이 채굴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뭐 마이닝, 채굴해서 비트코인 얻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채굴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에너지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에너지 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들, 특히 뭐 남는 전기, 버리는 전기 또는 멀리 이렇게 송전망을 갖춰서 보낼 수 없는 곳에서 생산된 전기들을 바로 금융화, 바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채굴이라는 도구를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할 걸로 보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이걸 활용한 성공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과 채굴이라는 게 맞물려서 이 채굴 산업 단지가 있는 곳이 에너지 생산을 가장 많이 잘 할 수 있는 곳이 될 거고, 그곳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아마 이 채굴 산업에서 보는 미래로 보여지니까, 이런 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이런 섹터를 가지고 흐름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좀 고려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정리하자면 네. 첫 번째 중요 지표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의 토큰화, 뭐 RWA 같은 그런 게 맞아요.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비축,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 산업과 연결된 비트코인 채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장하고 싶은 포트폴리오 구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정말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대로만 하지 않더라도 이 시장에 잘 머물기만 하면 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특히 암호화폐를 투자하기로 한 그 금액,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중에 7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구성을 하라고 조언을 줍니다. 비트코인의 성장률은 거의 반감기 4년 단위로 보더라도 거의 몇 배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극강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립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비교해서도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나머지 30%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 20% 정도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RWA 자산의 토큰화가 되는 게 큰 방향으로 올 것이고, 이건 분명히 될 거다라고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그 자산의 토큰화되는 하나하나를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것이 어디에 많이 플랫폼이 올라올 거냐라는 거에서 오늘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런 플랫폼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나머지 가져가고, 나머지 한 또 10%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새로운 테마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좀 이렇게 나눠서, 이것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죠. 특정 코인이라고 지칭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7, 나머지 또 이더리움 2, 나머지 10%는 이제 기타 새로운 알트코인들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로 메이저 코인 위주의 투자가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수익률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또 괜찮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편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알트코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